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대자동차에서 새롭게 출시한 21년식 그랜저 중에서도 르블랑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시승기를 전달드릴까 합니다. 사실 제가 작년 10월에 제네시스 G80 2.5 터보 모델을 타다가 다음 차로 바꿀 때 고려했던 차종 중 한 대가 바로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계약금을 넣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작년 10월에 출고까지 6개월 8개월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아마 기다렸었으면 올해 4월이나 이맘때쯤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랬더라면 좀 더 아쉬워했겠죠. 왜냐하면 르블랑 트림이 나올지 몰랐으니까요. 그때 당시 차가 좀 빨리 필요하기도 해서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중고로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신차가와 중고차의 가격 차이가 200~300만 원 정도 차이였는데 그 가격이면 당연히 신차를 사는 게 나으니까 신차를 살까 하다가 결국에는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를 사게 됐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모델이 바로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연비도 좋고 공간 효율도 뛰어나고 상품성도 좋고, 그래서 오늘 직접 그랜저 하이브리드 르블랑 트림을 타보면서 여러분들께 과연 이 차가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랜저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셀링카이자 스테디셀링카입니다. 그만큼 수십 년간 몇 세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모델이 그랜저이고, 그 결과 그랜저가 현대자동차를 현재 대표하는 모델이기도 하고 플래그십 세단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그랜저의 타겟층은 갓난아이부터 할머님, 할아버님까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엄마 품에 안겨서 처음 타는 모델이 그랜저가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제 친한 형이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형이 타는 차가 그랜저 IG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타는 차량은 그랜저 IG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치원생부터 대학생 때까지 성인이 되기 전에 운전을 할 수 있기 전까지 부모님 차량을 통해서 뒷좌석을 경험하는 모델이 그랜저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구입하는 차량이 그랜저이기도 하고, 저를 포함해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주변 그랜저 오너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직장 동료, 선 후배, 아니면 아는 형, 아는 누나일 수도 있고, 친척, 친지분들이 될 수도 있고, 어머님, 아버님, 혹은 할머님, 할아버님까지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타는 차량이 바로 이 그랜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그랜저라는 차량은 정말 어느 누가 타더라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무난한 전체적으로 평균 이상의 능력을 보여줘야만 하는 차량이 바로 이 그랜저 모델이고, 소비자분들도 그랜저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겠죠. 하나 월등히 뛰어난 부분은 없더라도 하나 아쉽거나 하나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1년식 그랜저가 나오면서 출시된 트림이 바로 이 르블랑 트림인데, 르블랑 트림의 특징은 일단 새로운 인테리어 트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앤 화이트 인테리어가 추가가 돼서 그랜저가 가지고 있는 고급스러움에 화사함을 한 스푼 더 얹은 그런 실내 인테리어 트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르블랑 트림에는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소비자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옵션들을 모두 다 기본적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전 기능이라든지 옵션 기능들을 전혀 불편함 없이 상품성 했다, 패키징 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옵션으로 빼놨다는 것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요즘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옵션인데도 불구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으로 포함을 안 해놨다는 것이죠. 원래 그랜저 베이지 시트를 선택하게 되면 베이지랑 약간 황토색, 노란빛이 나는 이 컬러감이 조합이 돼요. 근데 그 컬러 조합은 개인적으로 조금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화이트랑 블랙의 조합은 정말로 고급스러우면서도 누가 보더라도 호불호 없이 매력적인 인테리어 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적인 부분도 전방 충돌 방지 어시스트부터 사각지대 어시스트, 후측 반경고 어시스트, 그리고 통풍 시트부터 반자율 주행, 서라운드 카메라, 이런 부분들이 아주 다 다채롭게 적용되어 있고 만족할 만큼의 옵션 패키징이 되어 있어서 그랜저를 타는 데 있어서 일단 운전자 입장에서 불편한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랜저는 가솔린 2종과 하이브리드 1종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차량은 2.4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파워트레인을 말씀을 드리면 2.4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모터가 결합이 돼서 복합 출력 200마력이 넘는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단 변속기는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요즘에 뭐 8단, 9단, 10단까지도 나오는 추세인데 6단 변속기는 너무 캐캐 묵은 6단 변속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랜저 풀 체인지가 되면 K8 하이브리드처럼 1.6 가솔린 터보에 8단 변속기를 넣어주겠죠. 하지만 이 차량은 2.4 가솔린 엔진에 6단 변속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단 변속기가 저단이라서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일단 고단 변속기, 뭐 8단이나 9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고속에서도 연비 효율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고속에서도 8단, 9단을 써서 저RPM을 유지하기 때문에 엔진 회전수가 줄어서 그만큼 연비 효율, 연료 효율이 좋아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포드라든지 링컨이 효율을 위해서 10단 변속기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6단 변속기라고 하더라도 연료 효율, 연비 효율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물론 8단이나 9단을 넣었다면 연비 효율이 고속에서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제가 이 차량을 3일째 운전을 하면서 주로 시내주행, 도심주행만 했는데 현재 트릭 컴퓨터상의 연비는 13.8입니다. 제가 스포츠 모드로는 아직 한 번도 안 났어요. 에코랑 컴포트 모드를 번갈아 가면 사용을 했는데 연비가 13.8이에요. 사실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기대하는 연비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8이라는 건 요즘 연비 좋은 4기통 가솔린 엔진도 뭐 10에서 11 정도까지는 연비 주행을 하면은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13.8이 나왔다는 건 연비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쉽지 않나. 물론 뭐 연비 컨트롤 해서 운전을 하면 15까지는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경험한 연비는 13.8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이브리드 하면 연비 때문에 산다라는 그런 목적이 제일 강한데 연비가 생각보다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높진 않았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또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과 가장 많이 보시는 모델이 최근에 출시한 기아 K8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 차량은 공인 연비가 18km까지 나와준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또 K8은 1.6 가솔린 터보에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트랜스미션 자체가 다릅니다. 이건 2.4 6단 변속기고 K8은 1.6의 8단 자동 변속기라서 아마 연비 부분을 더 중요시 하신다면 조금 깊게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K8과 비교를 해본다면 그랜저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랜저라는 그런 히스토리와 그랜저라는 모델의 가치가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꾸준히 이어왔던. 그런데 K8은 이번에 새로 출시된, 물론 K7에서 K8으로 이름이 바뀌었긴 했지만 K8이라는 이름은 이번에 최초로 적용된 거라서 그런 역사적인 히스토리 그런 게 없긴 하죠. 사실 그랜저를 구입하는 메인 타겟층은 40대에서 60대 정도입니다. 원래는 60대 정도였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연령층을 좀 낮췄어요. 40대까지. 뭐 30대도 그랜저를 요즘 많이 타죠. 근데 60대 고객분들이 또 많이 보는 게 이런 그랜저라는 이름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K8은 뭐 이름적으로도 조금 그렇고 이번에 처음 나왔고 조금 영한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역시 차는 그랜저지라고 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K8이 1.6 터보의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서 출시가 됐지만 그래도 이 그랜저가 가지고 있는 파워 이런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200마력이 조금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차량 그랜저가 거의 5m에 가까운데 5m에 가까운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200마력이라는 출력은 차고 넘치는 출력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막 그렇게 극강의 퍼포먼스를 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연비 주행하면서 효율적으로 주행하는 데 있어서 200마력이라는 출력은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저속에서는 모터가 보조를 해주고 고속에서는 또 엔진이 이렇게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출력적으로는 큰 아쉬움은 없었다. 물론 차고 넘치는 출력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고속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부드럽게 이 엑셀, 스로틀만 열어주신다면 크게 부족하게 느껴지는 출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출력적으로 아쉽진 않지만 6단 변속기, 저단 변속기가 가지고 있는 고속에서의 연비 효율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연비가 13.8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비가 정말로 높을 거다. 뭐 20 이상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 기대감을 내려놓으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렉서스 ES 300H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대충 타도 17, 18 정도 나오거든요. 그 차량도 2.5리터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비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파워트레인에 이어서 서스펜션의 느낌을 한번 말씀드리면 그랜저는 일단 고급차라는 인식이 있어요. 물론 요즘 고급차들, 수입차들이 워낙 많아져서
그랜저가 엄청나게 고급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예전 그랜저를 생각해보면 그랜저는 정말로 성공과 권위의 상징이었고 현재 제네시스 G90과 맞먹는 정도의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랜저의 위치가 지금은 좀 내려갔고 대중화되긴 했지만 예전에 그랜저라고 하면 와 정말 멋있다, 정말 성공의 상징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고급차가 바로 이 그랜저였습니다. 고급차라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이 서스펜션, 승차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데 사실 예전 그랜저의 서스펜션은 많이 조금 부드러운 편이었습니다. 예전엔 그런 서스펜션을 또 선호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요즘 트렌드들이 대부분 좀 단단한 걸 선호하게 되고 독일차들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보니까 그랜저의 서스펜션도 조금 단단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라든지 예전처럼 좀 물컹물컹하다라는 느낌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탄탄한 능력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드러움까지도 같이 겸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지턱을 넘을 때도 그렇고 고속주행에서 뭐 포트홀이라든지 범프를 만났을 때도 다시 차체를 유지해서 제어하는 능력이 꽤나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처럼 단단한 서스펜션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텐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물렁물렁한 예전 오피러스라든지 예전 에쿠스를 타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그랜저가 많이 단단해졌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정도의 서스펜션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그랜저의 서스펜션 능력이 그냥 평균 정도, 대한민국 자동차가 추구해야 하는, 대한민국 세단이 갖춰야 하는 평균 정도의 능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30대인 제가 타도 그렇고 40대에서 60대, 뭐 80대까지 타더라도 전혀 불쾌함 없이 승차감이 좀 단단하네 혹은 승차감이 무르네라는 그러한 호불호 없이 누가 타더라도 역시 그랜저 승차감은 무난하네, 그랜저 승차감 괜찮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랜저를 택시를 통해서 뒷좌석을 타보더라도 뒷좌석이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거의 없더라고요. 뭐 뒷좌석을 많이 타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뒷좌석 타보더라도 뒷좌석이 크게 불편하진 않고 뒷좌석에 또 2열 공간감 또한 엄청나잖아요. 정말 뭐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뛰어넘는 뒷좌석 공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공간감과 그리고 서스펜션에서 오는 그런 편안함, 안락함들이 갖춰져서 그랜저의 뒷좌석도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적으로는 크게 호불호 없는,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평이한 수준의 승차감을 보여주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MVH, 소음과 진동, 불쾌감을 표시해주는 부분인데 이 소음 같은 부분은 정말로 이 국산차가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랜저급 이상부터 그랜저, KH, 제네시스 등을 타보면 저도 제네시스 G80 오너였지만 실내 소음 유입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국산차들이 능력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랜저를 타보더라도 그건 완전히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랜저 타보신 분들 혹은 지금 그랜저 타고 계신 오너분들도 공통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그랜저를 딱 타보게 되면 외부와 정말로 소음이 잘 차단되어 있다는 느낌을 느끼게 되고 창문을 열어보더라도 지금 요 앞쪽은 이중 접합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중 접합유를 통해서도 이런 소음 부분을 잘 억제를 했기 때문에 탑승객이 느끼는 그랜저가 정말로 정숙하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고 떨림 부분도 이 차량은 디젤이라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중저속은 물론이고 고속에서도 큰 떨림 없이 차량의 퍼포먼스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떨림 부분도 승차감이랑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 떨림 부분이 크게 운전자에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승차감도 좋다라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마지막 불쾌감 느낌은 딱 한 가지 느낀 게 제가 이 시승 차량을 받았을 때 350km, 360km 정도에 받았습니다. 완전히 새 차였어요. 완전히 새 차였는데 그 현대자동차만의 새 차 냄새가 있어요. 어떤 냄새냐면 약간 그 여성분들 손톱 지울 때 나는 아세톤의 느낌이거든요. 그 아세톤 냄새가 아직도 납니다. 사실 아직도 나서 제가 지금 리뷰를 찍을 때 제외하고는 창문이랑 썬루프를 계속 열고 다녔는데 그 냄새를 빼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현대자동차 특유의 이 새 차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아세톤 냄새, 약간의 화학약품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딱 새 차를 샀을 때 불쾌감으로 확 다가올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네시스 G80을 탔을 때는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G80 새 차를 탔을 때는 새 차 냄새가 거의 안 났는데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는 새 차 냄새가 너무나도 강하게 나서 그게 조금 머리가 아플 때도 있었고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크게 불편함을 느끼시겠죠. 그 불편함은 불쾌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530i 탔을 때도 새 차 냄새를 거의 못 느꼈는데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타자마자 새 차 냄새가 확 나서 그게 조금 불쾌함으로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친환경 소재를 쓰고 이렇게 접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접착제를 쓰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옵션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 계기판 들어가 있고 센터 디스플레이 또한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디스플레이는 약간 각도가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터치하기에도 편하고 보기에도 편해요. 뭐 수입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커브드로 되어 있는 게 편하긴 한 것 같습니다. 또 K8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게 되고, 그런데 뭐 계기판을 보거나 조작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식 기어 변속기는 제가 또 오랜만에 써봤거든요. 오랜만에 써보니까 좀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랜저를 구입하셨을 때는 확실히 처음에 조심하셔야 되고 적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는 지금 뭐 꼭 풀 체인지를 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세련되고 뭐 수입 차량도 비교해 봤을 때도 전혀 꿀리지 않고 전혀 부족하지 않는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뭐 K8이랑 비교해 보더라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실내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입 차량 비교해 보더라도 더 뛰어남이 뛰어났지 부족하게 느껴지는 실내 인테리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르블랑 트림은 화이트랑 블랙의 조합이라서 훨씬 더 인테리어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 정말 화이트예요. 베이지가 아니라 완전한 화이트입니다. 정말로 새하얀 순백의 화이트 트림이에요. 물론 이게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어요. 부담스러우셔서 대부분 선택을 안 하시긴 하겠지만, 만약 이 트림을 선택하셨다면 저도 제 와이프 차가 베이지 시트라서 30만 원의 금액을 주고 가죽 코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죽 코팅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스트레스 없이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이프도 코팅하고 나서는 부담 없이 타고 있고, 청바지만 안 입으시면 돼요. 청바지 가죽 코팅을 했더라도 청바지는 이염될 수 있기 때문에 청바지만 안 입으시면 크게 뭐 화이트 시트라든지 베이지 시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자동차에서 새롭게 출시된 21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르블랑 트림에 대해서 시승기를 전달 드렸습니다. 사실 21년식 치고는 좀 늦게 출시가 된 것 같아요. 지금 21년 5월이 끝나고 지금 6월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5월 달에 21년식을 출시했다는 건 기아자동차 K8을 염두해서 21년식을 좀 늦게 출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그랜저 풀 체인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랜저를 사기가 참으로 애매한 시기이긴 해요. K8이라는 멋진 기아의 신차도 나왔고 내년에 그랜저 풀 체인지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사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풀 체인지가 되기 전에 판매하고 있는 모델에 할인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 타이밍에 구입하시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구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랜저 하이브리드 르블랑 트림을 시승해 봤을 때 연비 부분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 외 부분들은 정말로 모두 다 평균 이상의 능력을 해냈다. 그래서 역시나 그랜저가 그랜저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꼭 프레스티지나 캘리그라피 트림으로 안 가더라도 르블랑 트림만 하더라도 전혀 부족함 없이 그랜저를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랜저 르블랑 트림이 새롭게 출시되었으니까 그랜저 모델 고려하시는 분들 혹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고려하시는 분들은 르블랑 트림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1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 르블랑 트림에 대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